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5번째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자살을 하는 것일까? 우울증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도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영상에서는 자살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자살의 사회적 원인이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구성원을 압박하여 자살을 하게끔 유도하는 구조적인 이유를 의미한다. 물론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합일 뿐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고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 보듯이 한 사회의 자살 통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만약 사회의 힘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자살률은 이런 일관성을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이 자료는 한 사회가 가지는 집단적 힘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환경 조건들이 비교적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모든 사회는 역사의 매 순간마다 자살에 대한 특정한 경향을 보였다. 사회마다 일정한 수의 자살자 수가 통일성을 가지고 반복되므로 개인의 자살은 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영상에서는 인간이 자살하는 사회적 원인 중 소속 집단의 통합력이 극단적으로 강할 때 발생하는 자살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자살론에 관한 다른 영상에서는 이기적 자살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기적 자살이란 사회적 통합이 너무 약해지면 개인이 무가치하고 목적 없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게 되는 자살이었다. 반면 사회의 통합이 너무 강해도 자살이 발생하는데 이를 이타적 자살이라고 한다. 이타적 자살은 개인의 개성이 묵살당하고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살의 한 종류이다. 이런 이타적 자살은 원시 부족 사회와 같은 미개 사회에서 흔히 발견되었다. 다양한 문헌을 통해 이런 이타적 종류의 자살이 전해진다. 덴마크 전사들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불명예로 알았으며 그러한 치욕을 피하기 위해 자살했다. 고트족은 자연사하는 사람은 독을 뿜는 괴물로 가득 찬 동굴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믿었다. 서고트족의 노인들은 선조들의 바위라고 불리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몸을 던져 자살했다. 많은 원시 부족 사회에서 추종자는 군주가 죽을 때 따라 죽었다. 이와 같은 자살은 일종의 사회적인 의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사회적 명예를 잃기 때문이었으며 더 나아가 종교적인 제재를 통해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기적인 자살은 개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 자살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이타적 자살은 사회가 개인에게 자살을 하도록 강요한다. 자살이 옵션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미개 사회에서는 자살이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불이나 대항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이 있었고 폴리네시아의 한 남자는 아주 사소한 모욕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가르는 팔복 솜씨를 겨루는 기이한 대결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자살이 사회적 의무로서 작용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삶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을 얻기 위해 자살을 하기도 했다. 옛날에는 워낙 과학이나 이성과 같은 합리성이 통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개한 사회가 이타적 자살의 주요 무대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타적 자살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도 여전히 만성적으로 관찰되는 곳이 있다. 바로 군대이다. 이 자료를 보면 군인들이 민간인보다 항상 자살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해보면 군인들은 신체적 관점에서 다른 민간인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우수하다. 또한 단체 정신과 공동생활은 이기적 자살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라는 조직에서 저렇게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를 전역했기 때문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자살의 이유는 군생활에 대한 혐오이다. 군대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군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생활이 엄격한 규율, 자유의 제한, 막사 생활의 불편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아주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여러 통계 자료는 군생활에 대한 혐오가 자살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 만약 군복무에 대한 혐오가 자살의 원인이라면 자살률은 첫 해에 가장 심하고 영내 생활이 익숙해짐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또한 애초에 군생활이 맞지 않는 사람은 초반에 탈영을 하거나 전역을 하기 때문에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복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군인의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통계는 군생활에 대한 혐오가 자살률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군생활에 대한 혐오가 자살의 원인이 아닌 두 번째 근거는 간부와 병사의 자살률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교 및 부사 간의 군대 생활은 병사에 비해 고생이 덜하고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다. 따라서 군생활에 대한 혐오나 불편이 자살률의 원인이라면 장교 및 부사 간의 자살률은 병사의 자살률보다 낮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세 나라에서의 간부와 부사 간의 자살률을 보면 모든 나라에서 병사의 자살률이 항상 더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통계 자료 역시 군생활에 대한 혐오나 불편이
자살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 자료들이 말해주는 것은 군생활 자체가 자살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군인들은 군생활에 가장 익숙하고 군생활의 불편과 부족함을 가장 덜 느끼는 군 간부들이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자살 성향은 군생활의 혐오감이 아니라 군인 정신을 이루는 습관과 천성을 포함한 어떤 조직적인 상태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살을 유발하는 군대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진짜 자살을 유발하는 군대의 특징은 비인격성이다. 문명사회에서 민간 영역은 이 정도의 비인격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없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직업이다. 명령에 따라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도록 훈련받는다. 군인은 명령을 이해 못하더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까라면 까는 조직이다. 이를 위해서 군인들은 개인주의와는 거리가 먼 극단적 자기부정이 필요하다. 명령에 순순히 복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격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런 군인의 행동 원리는 그가 속한 조직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타주의적 자살의 특징이다. 이 견해는 복무기간이 길수록 자살 경향이 증가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군인들의 극단적 이타주의는 오랜 훈련의 결과이다. 군인 정신은 병사들보다 간부들이 더 강하므로 간부들의 자살 경향이 더 큰 것이다. 특히 부사관들은 그들의 역할이 수동적인 복종을 가장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자살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장교는 아무리 훈련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 장교는 더 넓은 행동 영역을 가지며 따라서 보다 많은 개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타적 자살을 유발시키는 조건은 장교보다 부사관 쪽이 훨씬 크다. 장교들은 자신의 생명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므로 자살의 경향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견해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군대의 자살은 어느 곳에서나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인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쇠퇴하며 이러한 현상은 모든 시기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군인들의 수동적 복종, 절대적 순종, 비인격주의 등의 관습은 점점 문명사회의 상식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미개한 관습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중이다.